The Philadelphia 76ers select Ben Simmons. 2016 드래프트에서 대망의 1픽으로 필라델피아의 지명을 받은 벤 시몬스는 훌륭한 운동 능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농구 센스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큰 신장까지 보유한 괴물 유망주로 평가받았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데뷔 첫 해를 통째로 날리긴 했지만 1년을 꿇고 코트에선 17-18 시즌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활약을 과시,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평균 15.8점, 8.2어시, 8.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다만 팀의 메인 볼핸들러가 외곽슛을 던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다재다능한 재능을 앞세워 이를 만회한 시몬스는 오프시즌 3점 연습에도 몰입하며 필라델피아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죠. 하지만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벤 시몬스의 플레이에는 어떠한 변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루키 시절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주긴 했으나 딱 여기까지 2년이 3년이 되고 이게 4년이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3점은커녕 미들 점퍼 장면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익숙한 플레이만 반복한 시몬스는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조금씩 퇴보하는 듯한 모습마저 노출하며 팬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22년 하든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5년간 몸담았던 필라델피아와의 동행을 새드 엔딩으로 마친 벤 시몬스는 이제 두 빙신이 있는 브루클린에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필라델피아 전 동료였던 JJ 레딕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 이제 3점 막 던질 거야 라는 농담까지 하며 이번엔 네츠 팬들의 마음을 흔든 벤 시몬스가 올해는 정말 달라진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살펴봅시다. 공교롭게도 전 소속팀 필라델피아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네츠 데뷔전을 치른 벤 시몬스는 트랜지션 상황 어빙의 패스를 덩크로 연결, 화려하게 복귀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허나 시몬스의 두 번째 야투 시도가 나오기까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빙 대신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맡았기에 공을 소유한 시간 자체는 상당히 길었으나 세깅하는 수비 앞에서 파고들다 연이어 의미 없이 빼주는 패스를 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림을 바라보는 게 아닌 그냥 냅다 듀란트만 찾다가 턴오버를 범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일관했습니다. 물론 넓은 시야가 돋보인 크로스코트 패스와 듀란트에게 공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어시스트로 1쿼터 2어시를 찍긴 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공격적인 움직임이 없이 정적인 패스만을 건네며 기대만큼의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죠. 이해 안되겠다 싶었는지 5분경 두 번째 야투를 시도하는 시몬스, 클락선의 공격 리바운드 덕분에 두 번째 필드골을 기록한 시몬스는 기세를 몰아 과감한 턴어라운드 점퍼까지 올라가는데 혹시나 했던 이 슛은 한참 림을 벗어났고 오늘 경기 처음으로 과감하게 파고들어 얻어낸 자유투조차 2구를 모두 놓치며 1쿼터 10분간 단 4점, 2어시, 2턴오버에 그쳤습니다. 이 쿼터 시작과 동시에 스크린을 받고 빠져나온 해리스에게 건넨 패스로 어시를 추가하며 이번에도 쿼터 출발만큼은 괜찮았던 시몬스. 그러나 3점 라인 밖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탓에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한 채 금방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몬스가 빠지기 무섭게 네츠의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점. 림 근처에서 올라간 듀란트의 풀업 점퍼를 시작으로 수비에서의 허스를 보여준 어빙은 플레어 스크린을 이용한 캐치앤 3점을 거기에 속공 상황 밀스까지 4점 플레이를 완성하며 브루클린 네츠가 순식간에 11대0 런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료들의 플레이에 자극받았는지 재투입된 시몬스도 슬슬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는데 감각적인 노룩 패스로 클락스턴의 덩크를 도운 시몬스는 어빙과 합을 맞춘 하이피켄롤 공격을 놓치긴 했지만 이내 골밑에서 듀란트가 목적까지 찔러준 패스를 덩크로 매듭 지으며 이 쿼터 막판엔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에도 나름의 오프볼 무브로 추가 득점을 노렸으나 아쉽게도 동료들의 패스가 귀신같이 시몬스만 피해가며 19분간 코트를 누빈 시몬스는 6점, 4리바, 5어시, 1스틸로 어딘가 아쉬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마이애미를 상대로 다시 코트에 선 시몬스가 초반부터 멋진 스틸을 따내 원맨 속공 덩크를 찍으며 이번엔 뭔가 더 대단한 걸 보여주길 바랬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Simmons using the right. 마이애미전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전보다 약 6분이나 더 긴 25분을 소화했음에도 직전 경기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네츠 팬들에게 뜻밖의 고구마만 선물했는데요. Knows that, and they've got to commit better defensively. 야투 성공률만 보면 무려 66%로 오 괜찮은데 싶지만 25분간 시도한 슛이 단 3개에 심지어 자유투는 한 개도 얻어내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선 신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포인트 가드답게 얼마나 이타적인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 득점이 아닌 동료를 먼저 챙기는 신개념 무한 이타주의 농구를 시전. 무수히 많은 패스를 시도하여 4개의 어시스트와 6개의 패스 미스라는 놀라운 효율까지 챙겼네요. You see plays like that. The Edwards, the effort to get over the screen. 그런데 이 4개의 어시스트조차 2개는 사실상 듀란트가 스스로 만든 득점에 가까웠고 And his size as Durant knocks down another shot. 나머지 2개 또한 완벽한 찬스를 제공했다기보단 파고들다 빼준 킥아웃 패스가 전부였습니다. Also speaking of shooting, and not hesitant is Cam Thomas. 이렇게 해서 시몬스는 프리시즌 2경기에서 평균 5점, 4.5어시, 4턴오버라는 디그린스러운 치명적인 트리플 싱글을 찍었는데요. 이 스탯 자체도 대단하지만 더 심각했던 건 바로 시몬스의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슛을 던지면 내시 감독한테 혼나나 의심이 될 정도로 공격 의지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상대 수비 역시 이미 몇 년간 봐온 시몬스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꿰뚫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대응하며 시몬스가 코트 위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확한 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He is smothering, and I think that also allows for a lot of other players and teammates to take some risks and take some chances. 탁월한 재능으로 주목받던 시몬스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NBA에서 안주한다는 건 즉 도태, 변화는 곧 생존을 넘어 성장을 의미하죠. 놀라운 운동 능력이 있었음에도 점퍼를 장착해 기어코 농신으로 거듭난 마이클 조던. 투박했던 우당탕탕 시절을 뒤로한 채 이제는 3점을 주무기로 삼는 20년차 르브론 제임스. 매년 미친 성장을 보여주며 백투백 MVP를 따내고도 여전히 성장을 멈출 생각이 없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같은 선수들과는 달리 시몬스는 위대한 선수가 될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치명적인 약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더 재능에만 의존, 이제는 이도저도 아닌 선수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물론 프리시즌 경기였고 분명 개선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벌써 몇 년째 비슷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지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 이번 시즌조차 시몬스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소속팀인 네츠는 물론 시몬스의 미래도 어두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과연 시몬스가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제작했던지라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